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31번째로 시진핑과 시진핑 파벌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나, 군부 숙청에 이어서요, 공산당 당내 숙청도 시작되었나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7월 14일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기율위라고 하는데요. 기울리는 20기 중앙 제6차 순시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감찰하겠다는 건데요. 제6차 감찰 순시 대상은 모두 26개 지역입니다. 16개 성급 지역과 10개의 부성급 도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7월 하순까지, 지금 이미 거의 배치가 됐겠네요. 7월 하순까지 감찰 대상이 26개 지역에 각각 26개의 감찰조가 도착해서 해당 지역의 감찰 준비를 마치고 감찰을 곧 시작을 할 건데요. 16개 성급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4대 특별시, 즉 북경, 천진, 상해, 중경시, 그리고 5개의 자치구 중에서 이번엔 3개입니다. 광서, 장족자치구, 서장, 티벳자치구,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요령성, 흑룡강성, 강소성, 복건성, 산동성, 광동성, 귀주성, 섬서성, 청해성 이렇게 해서 22개 성 중에서 9개 성이 포함돼서 이것을 16개 성급 지역으로 감찰을 하겠다는 거고요. 10개 부성급 도시가 있습니다. 10개의 부성급 도시. 여기는 심양, 대련, 할빈, 남경, 화문, 제남, 청도, 광주, 심천, 서안시가 포함이 되는데요. 7월 하순부터 시작이 돼서 10월 중순까지 약 2달 반 정도 합니다. 매번 감찰은 2달 반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벌써 5차 감찰을 4월 9일 날 공표해서 4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2달 반 동안 역시 이미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5차에서는 15개 성시, 5개 부성급 도시, 2개 상시 순찰 지역 해서 총 22개 지역을 감찰했습니다. 13개 성으로는 하북성, 산서성, 길림성, 절강성, 안희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그리고 해남성, 사천성, 운남성, 감숙성이 여기 포함되고 2개 자치구는 내몽고 자치구하고 寧夏 회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영하 회족 자치구죠. 그리고 5개 부성급 도시에는 장춘, 항주, 영파, 무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상시 순찰 지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고 운남성에 곤명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번에 특이할 점들이 있는데 5차와 6차에서 중복되는 지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중복이 되고 있고 이 주목할 점은 뭐냐면 아니 왜 첫 번째로 4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이미 5차 중앙순시조의 감찰이 끝났잖아요. 왜 또 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6차 감찰 기간인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아시다시피 북대화 회의라든지 사중전회라든지 9.3 열병 대행사가 이렇게 겹겹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또 세 번째, 이번 6차 감찰 대상 지역은요, 고위층 지도자들의 과거 근무지나 또 고위층 지도자들의 인맥이 포진된 곳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이나 중앙상무위원회 상무위원들, 이 고위층들이 감찰 대상이 된 걸까요? 자, 이게 지금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진핑 반대파의 시저진파, 시진핑 파벌에 대한 견제, 숙청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대략 한 7개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찰 순시 대상의 특징이 권력투쟁의 중대 변화와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거는 반대파들의 시저진파, 즉 시진핑파의 견제와 숙청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중앙순시조 활동 시기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대 행사와 충복되어 있습니다. 아니, 북대화 회의, 이 지금 곧 8월 달에 열릴 거고, 사중전에는 8월 말에 열릴 거고, 9.3 열병식은 말 그대로 9월 3일 날 열립니다. 그렇다면 이건 현 지도층을 겨냥한 의미가 아닐까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번에 고위층들을 대상으로 그 근무제를 뒤지는 것은 드물거든요. 예. 두 번째, 감찰 지역이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시좌진파, 즉 시진핑의 국가급 고위 지도층이 예전에 근무지로 활동했던 지역이고, 여기에는 또 현 정치국 위원, 중국 공산당의 두 번째로 높은 기구인 중앙정치국에 소속되어 있는 24명의 정치국 위원 중에서 여기 포함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무위원 7명도 예전 근무제 감찰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북경시 같은 경우도 그렇죠. 4대 특별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동성도 들어갔는데, 북경의 1, 2 북경시 당서기, 이 뭐 중앙정치국 당연히 위원이고, 상해 천지닝, 여기는 칭화방입니다. 여기는 시진핑의 그 칭화대학교 동문이라고 해서 칭화방이고, 천진시의 천민월, 여기는 절강방, 또 귀주방 소속이죠. 또 중경시의 위안자 주인이라고 하는 당서기는 여기도 절강방이고, 광동성 서기인 황쿤밍, 여기는 칭화방, 절강방, 복건방, 이 시진핑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시진핑 그룹인 칭화방, 절강방, 귀주방, 복건방, 여기에 다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금 이 민감한 시점에서 감찰을 한다고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예. 또 세 번째는 볼까요? 시좌진의 4대 지역 지역이 감찰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복건성, 절강성, 귀주성, 산동성, 여기는 이제 산동성은 시진핑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부인인 펑리위안, 예,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복건성, 절강성, 귀주성, 산동성, 이것이 4대 시좌진파, 의 그 파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부 파벌이죠. 시진핑의 내부 파벌. 복건성에 누가 있습니까? 차이치가 있죠. 넘버 5. 그리고 허리펑이 있습니다. 허리펑. 예, 여기도 공무원 부총리로 있고 경제담당으로. 그래서 차이치 같은 경우는 중앙석이죠. 제1석이자 상무위원이에요. 그 넘버 5입니다. 다섯 번째로 놓고 허리펑 같은 경우도 부총리에다가 정치국 위원이고 중앙재정판공의 주임이고, 황쿤밍 광동성 당서기, 거기다가 왕샤홍도 있습니다. 왕샤홍은 공안부장이거든요. 공안부 장관.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 쪽을 다 복건성파인데 이 복건성을 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강성에는 천민월, 천진시 당서기, 위안자진, 중경시 당서기, 또 황쿤밍은 여기도 포함되죠. 그래서 황쿤밍, 광동성 당서기, 리창 총리도 있습니다. 넘버 2인. 예. 귀주성에는 또 누가 있냐? 천민월이 여기도 속해요. 예. 여기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잔수가 있습니다. 전인대 상비위원장을 했었던 10년 동안 시진핑을 보좌했던. 그리고 산동성에는 말씀드린 대로 벙리위안, 그리고 동진 국방부장, 마싱레이, 요번에 잘렸죠. 전 신장 당서기,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왜 뒤지죠? 예. 네 번째로는 중국 국무원도, 위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 국무원, 중국 정부의 고위직 근무 지역도 감찰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복건성에는 허리펑 부총리, 그 다음에 왕샤홍 공안부장, 중복이 됩니다. 귀주성에는 천이친이라고 국무위원이 여기 들어가 있고, 강소성을 뒤질 때는 리창 총리, 우정룽 국무원 비서장, 국무원의 넘버 2, 딩쉐샹, 여기 상무부 총리에다가, 여기는 또 그 넘버 6입니다. 여길 또 겨냥하는 것 같고, 중경시와 천진시는 장고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부총리거든요. 그리고 흑룡광성과 섬서성이 여기 감찰 대상인데, 여기도 류고중이라고 부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원 부총리. 그러니까 당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의 고위층들마저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특징을 보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5차에서 6차도 연속으로 감찰 대상이 됐고 숙청이 되고 있습니다.
5차에서 감찰 대상이 된 다음에 숙청된 사람들이 바로 5월 7일 날 송첸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낙마가 됐고 5월 29일은 왕성핑, 6월 30일은 짱슈이진, 그리고 7월 1일은 그 유명한 마싱레이 신장자치구 당서기마저도 낙마했습니다. 야, 이게 대단한 이 사건인데 여기에 또 갑니다. 그렇다면 더 털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5차에서 이미 털어서 다 이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6차에 또 가서 나머지를 더 털겠다는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하죠? 자, 6번째. 짜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지역도 감찰 대상이 됩니다. 이건 넘버 3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야, 여기도 대단한데, 이 사람은 청해성과 삼사선입니다. 이쪽 지역의 부하들이, 근데 실제로 숙청이 됐어요. 예. 이미, 5월 23일 날 6환런, 7월 14일 날은 3명, 한송, 장태홍, 로위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숙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고, 7번째는, 광서 장죽자치구도 숙청이 됐습니다. 4월 10일에 진샹진, 5월 16일에 란텔리, 6월 16일에 펑셔춘,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광서 장죽자치구의 성급, 장관급, 성에 있는 장관급 정도. 엄청나게 여기서 또, 조사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5차 감찰이 6월 말에 끝났잖아요. 그죠? 4월 16일부터. 그 결과 숙청된 사람들만 봐도 고위층만 일단 꼽아보면, 대표적으로, 호북성의 정협의 부주석, 해남성의 상무위원 겸 비서장, 강서성의 정협부주석, 사천성의 부성장, 사천성의 또 전인대 부주임,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당서기. 와, 이건 엄청난 사건들이거든요. 이게 불과 지금 5월, 6월, 7월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물급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누가 주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걸 봐야 되죠, 그죠? 과연 누가 주도를 하길래 이렇게 시진핑 파들이 이렇게 줄줄이 곳곳에서 숙청을 당하고 있을까요? 자, 4월 초에 중요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를테면 중국 공산당의 모든 인사이동을 책임지는 데가 어디냐면 중앙조직부입니다. 중앙조직부. 여기에 중앙조직부 부장은 당연히 이제 부장은 장관이니까 장관급이죠. 여기가 원래 시진핑의 측근인 시저진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4월 초에. 그리고 중앙통전부장. 여기에는 이제 공청단과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앙조직부장으로 옮겨갑니다. 누구냐면 바로 스타이펑이라고 중앙정치국 위원이기도 하고 정협의 제1부주석이고 중앙서기처 서기이면서 중앙통전부 부장을 하다가 중앙조직부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후진타와가 연관이 있어요. 후진타와 연관이 있고 사망한 리커참 그리고 후춘화 지금 이제 후춘화 이쪽에 이제 북경대 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북경대 법학과를 나오고 법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맡고 있는 또 다른 직책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중앙순시공작 영도소조의 부조장입니다. 그러면 이 역할이 뭐냐면 중앙순시조, 즉 감찰순시조의 인원을 결정하고 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디 소속이라고요? 시저진파가 아닙니다. 공청단 쪽과 친하다니까. 물론 공청단 파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럼 중앙순시조라고 하는 것은 이 중앙규율리하고 또 중앙조직부의 순시조의 역할을 사람들을 뽑아서 하게 되는데 이 두 곳을 다 중앙순시공작영도소조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이제 위원회 같은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에 대한 모든 지역을 선정한다거나 인원을 배치한다거나 이게 결국 무슨 의미가 됩니까? 시저진파에서 공청당과 친한 쪽으로 즉 반시진핑파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스타이펑이 시저진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시저진파였던 리간제라고 있는데 이 중앙조직부 부장이 이 중앙통전부로 옮겼습니다. 즉 스타이펑이 맡고 있었던 중앙통전부를 리간제가 가고 리간제가 맡고 있던 중앙조직부를 스타이펑이 옮겨온 거죠. 둘이 맞바꿨는데 이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리간제 같은 경우도 산동방 쪽이죠. 예, 벙리위안이 그 뒤에서 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리간제가 아직 숙청이 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좌천으로 볼 수 있고 핵심은 뭐냐면 중앙조직부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거는 군부를 누가 장악하느냐와 같은 의미로 거의 대등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인사이동이나 이 조직을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타이펑이 왔다. 그리고 이번에 5차에서 6차마저도 지금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그 6차 감찰 순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배치하고 이건 대단한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6차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26개 지역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시자진파 견제 숙청의 의미가 짙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번 감찰 순시적 활동이 끝나면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별로 대대적 숙청이 있을 거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중화권 그 전문가는 국가급 지도층의 국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거물급이 상무위원급이 그 사망 뭐 이런 그 국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지금 점입가경으로 더 점점 짙어지고 있는 이 내용인데요. 예.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진핑과 시진핑 파벌의 몰락이 가속화되느냐?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군부 숙청에서 공산당 당내 숙청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조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이 방송은요. 오늘 밤 8시부터 생방송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생방송 참여해 주시고 편집 후원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